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그 MOH 보건부 정부 입찰은 필히 따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국가별 정부 입찰, 특히 보건부 입찰을 따내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대리점을 잘 세팅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대리점이 어느 정도 있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터키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정부 보건부 입찰 시장이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터키 입찰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하시면 다른 국가 입찰도 충분히 뭐 쉽게 따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터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아시아하고 이제 유럽 사이에 있어서 경제국으로는 이제 그 EU 쪽하고 스탠다드가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공공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시장보다는 이제 공공 그 의료 시설 및 기관들을 지원하는 이제 보건부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나 물품 기기들을 정부에서 통괄 집계해가지고 이제 연 입찰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같은 입찰은 상당히 매력적인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터키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터키에서 시행하는 그 공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지 내용은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에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또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그 오더 수량과 계획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낙찰 진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 이 전년도 또는 2년 전에 특별한 물품에 대해서 의료기기 조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은 어느 선에 계약이 됐고 수량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특별 조건은 뭐가 있고 워런티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제조사 쪽이랑 이제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진행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그 텐더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싱글 텐더라고 그래서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대에서 많아야 세 대, 5대 이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텐더가 있는데 이건 미드 사이드 그 텐더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대에서 한 8대, 10대 요 정도 선이고 그리고 이제 휴즈 텐더라고 굉장히 큰 텐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간 계획해가지고 그 전체 그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또는 진단소, 보건소 같은데 필요한 물품이나 의료기기를 전부 다 그 서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기본은 작아야 한 80대, 많으면 한 250대에서 500대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기가 그 단가가 어느 정도 공급 단가가 센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을 그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뭐 100개, 곱하기 500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텐더는 크게 공개할 때 종류가 정리되어 있다. 사이즈별로 싱글 텐더가 있고 제너럴 미드 사이즈 텐더가 있고 그다음에 휴즈 텐더가 있다. 그래서 싱글 텐더는 이제 수량이 1개에서 3개 또는 많게는 많아야 5개 그리고 제너럴 텐더, 미드 사이즈 텐더는 5개에서 8개에서 10개 그리고 휴즈 텐더는 100개에서 250개 많으면 500개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텐더는 이제 그 입찰 정보가 이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 정보를 이제 입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대리점에서 텐더 정보를 이제 받아서 이제 돈 주고 이제 사야 됩니다. 어느 정도 텐더에 대한 그런 그 2,000불을 내는 데도 있고 뭐 50불을 내는 데도 있고 나라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한 200만 원 정도 하나로 내고 그 정보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 참가를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 6%의 디파짓을 일단 내야 되고요. 그리고 텐더 인포메이션을 사려면 뭐 작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그거를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더 인포메이션을 지불을 하고 입수를 하면 그거를 이제 대리점에서 제조사로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전달을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텐더 데이트, 이제 응찰할 수 있는 일이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거를 검토해서 끝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텐더를 우리가 참가한다 안 한다를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진행하자 말자 이걸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텐더 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텐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어떤 장비, 어떤 물품, 어떤 서비스를 몇 개, 얼마만큼의 그 수량으로 공급할 것이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증기간이 보통 이제 뭐 국제 인터내셔널 워런티는 12개월이잖아요. 근데 이런 보건부 쪽에서 진행하는 그 대형 텐더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기본 3년이고요. 그리고 길게는 이제 5년까지 플러스 2년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 워런티는 어느 정도냐. 근데 워런티 같은 경우 진행할 때는 이제 저희가 장비를 납품하고 나서 3년 또는 5년 동안 장비에 대해서 이제 개런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상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업해야 되는지, 그 스페어 파트 정책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입찰 스펙에 대한 부분이 뜹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부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보건부 산하에 정비 입찰을 진행하는 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텐더 커미티라는 게 생기는데, 이 커미티에서 각각의 전문 석학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KOL들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전자,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위에 의료진 분야별로 의사들을 다 모아서 구매과장 포함해가지고 설비과장까지 포함해서 보통 12명에서 15명 사이, 보통은 13명 정도로 구축이 되는데요. 그래서 13명 정도의 커뮤니티가 인생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장비를 몇 개를 언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제너럴하게 이제 플랜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상세한 장비 스펙 고민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텐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텐더에 대한 기술적인 사양서, 입찰 스펙에 대해서 픽스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요거는 사전에 좀 영향력 있는 브랜드들은 이제 로비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비 작업을 많이 하고요. 로비를 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이제 자기 장비나 자기 서비스 물품을 사전에 스펙을 걸어가지고 이제 럭킹아웃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작업을 칩니다. 그래서 작업을 쳐가지고 그게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 서비스와 자기 제품에 대한 특별한 스페시피케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텐더가 공평하고 투명하고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스펙이다라고 이제 그게 커미티에 제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스펙이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입찰이 연기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정보 중에 하나는 이제 딜리버리, 납기 기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단순하게 공급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납기가 한 60일 정도 됩니다. 계약 이후에. 근데 어느 정도 시스템이나 장비가 좀 굵직하다 그러면 이제 발주 계약하고 나서 한 120일 동안에 딜리버리가 돼서 설치 교육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딜리버리 피리어드가 굉장히 짧게 될 경우에는 미리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텐더 인포메이션 중에 딜리버리 피리어드, 납기 기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쪽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송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테이너 작업은 몇 개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충격의 온습도는 어떻게 유지해라, 또 그 이외에 스페셜한 그 리퀘어먼트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따라서 현장 그 국가의 그 데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그 이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너네 응찰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그 실물을 보여주고 그 실물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 응찰을 해라고 하는 그런 사전 검열 그 데몬스트레이션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텐더 인포메이션에 데모에 대한 거를 진행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데모를 진행할 만한 장비가 없다, 이게 첫 판매다, 그러면 데모 장비를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별로 무상 데모 기간을 하든지 현장에 있는 대리점이나 현지 파트너가 현지 그 커미티에게 데모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장비를 제공을 하거나 판매를 사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텐더에 대한 아나운스먼트가 나오고 텐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가 공개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개괄적인 그런 그 고민은 이제 1차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그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제조도 있고 구매도 있고 영업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대리점도 있고, 그리고 대리점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병원 설비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그 실시간으로 코퍼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그 일괄적인 그 타임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타임 라인마다 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책임 주체라든지 행동에 대한 그런 액션에 대한 사항들이 쭉쭉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언제 출하가 돼야 되고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발주가 나야 되고 그 핵심 발주에 대해서 입고는 언제고 그다음에 언제 그 제품이 항구로 이동해 가지고 거기서 패킹을 어떻게 하고 그게 언제 가서 며칠 45일 동안 이동하고 현지 국가에 도착해서 수입 통관하고 그리고 인랜드 트래킹하고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각 지역으로 이제 분산돼서 각 병원으로 입고해서 그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전기 시설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전력까지 다 체크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설치하고 설치 교육하고 AS 교육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오퍼레이션 교육하고 그다음에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좀 이머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파이널 어세턴트 최종 검수 확인을 받으시면 그거를 받고 나서 이제 30일 이내 또는 60일 이내에 그 보건부 쪽에서 이제 잔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필요한 게 그 액션 플랜이 포함된 책임 주체가 명시된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장비 수주하게 되면 그다음에 생산을 해 그다음에 필요자재 발주하고 생산 가능 유무 확인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운송 관련해서 운송사 스페이스 확인하고 부킹하고 그리고 이제 대금 수급 LC를 연다든가 아니면 TT로 받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수급 받으면 그 장비 출하하고 그다음에 선적 진행하고 그다음 현지 도착하고 현지 국가 수입 통관하고 국내 인랜드 트래킹하고 그리고 현지 병원 도착해서 도비 작업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반입하고 설치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어세턴트하고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타임 테이블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끔 엑셀로 이제 추천드리는데요. 엑셀로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드데이 이제 제출 서류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그 가격 제안서 그리고 스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C 같은 경우 FDA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 그다음에 그 DOC
자가선언서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제 COC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실물하고 대조할 수 있는 그 하드 카피로 된 카탈로그, 그리고 워런티 공급한다는 의향서, 그리고 스페어 파트 리스트,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드날 입찰, 응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찰을 하고 나서 뭔가의 그런 그 잘못된 게 포착이 되시면 바로 파이널 어나운스먼트 하기 전에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다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미티에서 입찰 진행에 대한 부분을 리뷰해서 다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미티에서 결정해서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의쟁취를 기각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 기간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고, 사인을 받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지 대리점에서 이제 제조사 쪽으로 이제 PO를 날립니다. 그래서 PO를 날리게 되면 그 PO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매 발주 진행하고, 제조 생산하고, 스케줄 부킹하고, 그리고 이제 출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크게 그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제조사 이제 공장 회사가 있고, 그리고 현지 대리점이 있고, 그리고 MOH가 있고, 그다음에 MOH에서 관할하는 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MOH 보건부 그 입찰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조사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는 이제 공장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다를 받게 되면은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그 오다 수량에 맞게끔 이제 한 번에 다 실을 수도 있고요. 아마 100대면 100대를 다 실을 수 있고, 아니면 20대씩 5번을 나눠서 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5대씩 4번에 실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자재를 구매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 자재, 핵심 자재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제품을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재 구매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조 리드 타임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조립 스케줄,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조율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인력 배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장비 그 출하할 때 같이 들어가는 뭐 기타 액세서리라든지 스페어 파트라든지 품질 보증서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입찰 스펙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다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출하 검사 전에 품질팀에서 최종적으로 스펙에 맞게끔 다시 쭉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입찰 스펙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기성품 오더랑 다르게 독특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품질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PO 계약서 전달을 받는 즉시 이제 그 생산의 그 출하 의뢰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 돈이 들어와야 저희가 장비를 내보내는 조건을 유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0% TT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선화증권 BL을 그 선적하고 나서 그 LC 내고를 한다 그러면, LC 내고는 이제 유선세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TT 또는 LC S사이트를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한 번에 선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페이스 잡고 이제 부킹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분할 선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를 출하 날짜를 맞춰 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예약하고 스케줄 선사랑 운송사랑 통화해서 이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송하기 전에 대금 지급 요청해서 100% TT 받든지, 아니면 LC 진행을 해서 선적하고 나서 LC 내고해서 돈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텐더 스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특별한 사항에서 영업하고 다 잘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적용이 잘 된 부분은 이제 적용하시고, 만약에 적용이 되기 힘들다 그러면 대리점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는 기간이 45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45일 시간 안에 충분히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 진행하셔가지고 기술력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현지 설치하기 전에 이제 패치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선적 전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데 뭐 긴급하게 뭐 60일 데드라인으로 진행한다 또는 이제 90일 데드라인이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뭐 60일에서 한 30일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력을 가지고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대리점이랑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리점에서 이제 진행을 안 하거든요. 이제 불이행이 떨어지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영업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번 시간 안에 부족한 부분의 기능을 개선하고 또는 추가해가지고 최종 그 병원에 설치하는 날을 패치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대형 수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빡빡합니다, 스페이스가.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잘 쇼링하는 방법, 적재하는 방법도 좀 그 운송사하고 좀 협의를 좀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컨테이너 짜는 거. 그리고 현지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카운터 사인 해가지고 저희 쪽하고 이제 계약 픽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리점들은 리스크가 좀 큰 게 이게 모든 게 그 US 달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환차손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있을 때가 있고 달러가 양세가 될 수 있는데 약세가 될 때는 이제 그 현지 화폐가 이제 올라가고 강세가 될 때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본드를 이제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6% 본딩을 넣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먼저 제조사한테는 성금을 내고 또는 LC 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납품하고 나서 60일 뒤에 그 대금을 받기 때문에 최소 120일에서 180일 정도 자기 돈이 묶입니다. 근데 그 안에 환율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기 이익이 만약에 20% 마진을 받다, 30% 마진을 받다, 근데 환차손이 40%가 났다, 그럼 마이너스 10%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이 상당히 있는 그런 대리점들은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잡냐면 일단 장비를 많이 깔기 때문에 장비를 일단 많이 깔고 자기가 이제 차후에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비용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부 이제 그 입찰 응찰할 때 내는 서류 중에 스페어 파트하고 그다음에 그 가격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제조사 해외 영업 팀하고 그리고 그 현지 대리점 파트너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차손에 대한 그 현지 파트너가 이익이 얼마만큼 나는지에 따라서 요 부분이 진행이 높게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낮게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픽스 해 놓으면은 상당히 이제 5년, 10년 동안 오래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주의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OH 쪽에서는 이제 크게 할 일은 전체적인 입찰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수요 조사하고 그리고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전 스펙 작업하고 가격 및 예산 선정하고 입찰 공지하고 그다음에 입찰 이의 신청 받고 그다음에 그 낙찰자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이의 신청 2차 내고하고 그리고 협의하에서 계약 파이널 짓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데모 진행하고 그리고 최종 승인하고 사후 감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MOH에서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그냥 쭉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좀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병원 그 장비라든지 설비가 들어갈 룸이 있는데 신설 병원이라든지 뭐 기존 병원이라든지 레이아웃이 바뀌게 되면은 전기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특히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차폐 시설을 이제 방호룸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준비가 다 됐는지 그리고 이제 계절 영향도 많이 탑니다. 제품이 좀 민감한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17도 이하 떨어진 데서는 좀 뭐 기능이 작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 전기 인테리어,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사람, 시설을 할 사람, 그다음에 설치를 할 사람, 그리고 시설 관리해서 유지보수할 사람, 이런 것들 다 교육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 쪽, 특히 공장, 품질, 영업,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현지 대리점, 협의해야 될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리스크진 부분, 그다음에 MOH의 전체적인 입찰 프로세스, 그리고 현지 병원에서 사전에 준비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날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가별로 이제 보건부 입찰은 필히 따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 국가별 영업사원이 오다를 한 달에 30건을 받는다. 그럼 이 30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국가에서 대형 보건부 MOH 입찰을 한 건을 했는데 그게 수량이 500개다. 그러면 3달에서 6달 해야 될 거를 한 방에 그냥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그 노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의 입찰을 핸들링할 수 있는 파트너를 잘 발굴을 해야 되고, 저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입찰 프로세스에 대해서 긴밀하게 타임테이블, 액션 플랜을 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각 국가별 해외 MOH 보건복지부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이 1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 잘 정리해 가지고 그냥 요거는 좀 알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집에 오셨으니까 집에 오셨나요? 아직 회사인가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주였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